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에 최대 1,000억 원의 토지 정화 비용이 드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에 성패를 쥐고 있는 민간 자본 유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 시행자가 공영주차장의 건설비를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면 등교로 전환되며 급식 납품 농가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끊길지 몰라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경남에서도 이틀 사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4명이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인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에 최대 1,000억 원의 토지 정화 비용이 드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성패를 쥐고 있는 민간 자본 유치는 여전히 안개 속이고 사업비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작성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실무협의 회의 자료입니다.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1,000억 원 가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 정화 비용 431억 원에다 추가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염 정화 비용을 230억 원 가량 확보하고 있다는 기존 LH의 해명과는 크게 다릅니다.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에 대해 LH와 통영시, 경상남도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토지 정화 비용 일부에서는 1,000억 정도 들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그런 비용은 모르겠고요. 토지 정화 비용이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아니 그 1,000억이랑 처음 듣는다고요.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좀 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LH는 토지 정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 물질이 많은 곳을 위주로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염 정화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위해성 평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협약 당시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은 1년 뒤인 지난해 5월 7,750억 원으로 줄었고 부처 연계 사업은 2,020억 원에서 37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를 민간 자본은 7,404억 원에서 4,480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마저도 기대에 불과합니다. 민간 자본 유치를 어느 기관이 책임질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자 유치는 누가 하도록 원래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협약서상에는 시에서 민자 유치 책임은 원래 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LH 쪽에서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유치 부분은 일단 소유권이 LH이기 때문에 LH에서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오염 정화 작업은 착공조차 못했고 민자 유치 책임 공방까지 벌이는 동안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은 사업 기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초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금으로 지어야 할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아티움시티가 개발 이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과 함께 건립해 창원시에 기부 체납할 건물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창원시는 특정감사에서 주차장 공사비 204억 원 중 186억 원이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1,132가구 한 곳당 부담한 돈은 1,600만 원. 하지만 9개월이 넘도록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투자기부 지단 단장을 만났을 때도 그 단장님은 우리한테 이거는 협상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티움시티 측은 분양가 자율화 대상 지역은 분양가 산출 내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고 창원시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감사원에서 감사 없이 해당 사건을 종결하자
관련자와 공무원을 사기 분양과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부실을 가지고 지금 투자 협상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럼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가 대안을 해놔야 되는 거죠.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은 창원시와 아티움시티의 협상이 끝나는 내년 초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대금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만한 개장과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절기상 상강인 오늘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며 뚝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8도, 진주는 6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17도, 진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인 후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 낮으면서 20도 아래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6도, 함안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7도, 양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6도, 합천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극복합시다 순서입니다. 경남의 대표 산업인 제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사상 최대의 수주를 따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안의 한 철도 차량 제작 업체. 공장에서 철도의 주행 장치인 대차부터 차체까지 다양한 열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선 특수 철도 차량을 설계합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방탄 차량으로 설계를 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수시로 화상 회의를 해가며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Because aluminum and stainless steel in Bangladesh there are some problem. We are talking about only door. Please select stainless steel. 이 업체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난 7월 방글라데시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지난달에는 탄자니아에서 64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들을 잇따라 따냈기 때문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따낸 건 현지 여건에 맞는 차별화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각국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과거 수출한 국가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제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이동조차 쉽지 않았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더 적극적으로 해외를 다니며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특히 탄자니아는 코비드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덕분에 연매출 300억 원대의 중소기업이 올해 수주로만 연매출의 5배가 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4개의 철도 차량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는 등 꾸준한 기술 투자와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학교 급식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 농가에도 희망이 생겼지만 언제 또 주문이 끊길지 몰라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피망 농사를 지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해온 이형수 씨. 지난봄 들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바람에 애써 키운 피망을 버리거나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계속 취소돼 버리고 해서 저건 창고 들어간
농산물은 일반 시중에는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파프리카를 납품하는 또 다른 농가. 다행히 이달 중순 들어 학교 현장이 사실상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급식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잦아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2, 3일 전에 우리 납품하는 도중에 확진자가 또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로 취소가 되는 상황. 때문에 농가에서는 전남과 전북처럼 도교육청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을 1차에서 끝내지 말고 2차까지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사업 추진은 힘든 상황입니다. 장마 등의 여파로 농산물 값이 폭등한 반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는 데다 꾸러미에 어떤 농산물을 넣을지 논란도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부금 상당액이 줄어들었고 경남도청 또한 경기 불황으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 계획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가운데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은 아직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이어서 문화가 산책입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관했던 경남 도림미술관이 60여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설치 작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문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최정화 작가와 함께하는 사러리 사러리라따 전시회가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당신의 빛이라는 주제로 스티로폼 부표 등 경남 곳곳의 재료로 만든 작품들을 볼 수 있고 기억을 주제로 한 참신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 앞마당에서도 최 작가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모아모아를 통해 600여 명의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그릇 작품 인류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 대학생들이 만든 뮤지컬 작품 창수 책방이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엔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과 교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충돌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2020 추곡 예술 창작소 레지던스 최종전이 다음 달 10일까지 삼진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청년 작가 5명이 지난 5월 입주 이후 6개월 동안 경남의 예술과 주민들과 교류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마감하는 전시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50회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2020 김해 독서대전 개막식은 오늘 2시 장유도서관에서 펼쳐집니다. 창원시장과 함께하는 청년 정책 토크쇼가 오늘 저녁 7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되고요.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 생명살림 국민운동 선포식과 클린 남해군 만들기 행사는 오늘 오전 남해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마도 갈방아 소리 기예능 공개 행사는 오늘 오후 2시 마도 갈방아 전수교육관에서 펼쳐집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공무원 1명당 주민수는 527명으로 경기도 904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자체별로는 공무원 1명당 주민수가 9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남 지역의 미활용 폐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기준 경남의 폐교 수는 582개 학교로 전남과 경북 다음으로 많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982년부터 폐교 매각에 나서 328개 교의 매각을 완료했지만 254개 교는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임대를 주거나 자체 이용하는 159개를 제외한 95개 교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3층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66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에는 김해시 흥동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60대 김모 씨가 몰던 5톤 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 등은 요양병원 이사장인 장 부의장이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따라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김 의장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욱 의원은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개 사과할 뜻은 없다고 밝혀 다음 달 회기 때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중앙119 구조본부와 수리온 소방 헬기 2대를 453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은 오는 2022년 10월까지로 호남과 충청, 강원 119 특수구조대에 배치되며 지난 2015년 제주소방과 지난 6월 경남소방에 이어 세 번째 소방 헬기 계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LH는 자체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남 한 곳을 포함해 전국 13개 중소기업의 생산과 제조 시스템 자동화 등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2022년 탄생 100주년을 맞는 창원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활을 위한 론도 4중주가 세계 최초로 초연됐습니다. 창원시립 문신미술관에서 비대면 녹화 형식으로 연주된 아이네 앙상블의 활을 위한 론도 4중주는 문신 작품의 특징인 대칭 속의 변화와 균형을 표현한 작품으로 미국 시카고 주재 영사관의 내년 설 특집 공연 영상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